현장에서 정말 교육의 변화,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가고 계신 실천 교육교사 모임 어쨌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육감들은 이제 그 현장에서 그런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노력을 정책화하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또 부단히 바깥에서 제기하는 의제들 또 저희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도 또 제 나름대로 굉장히 경청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또 제목도 교육 그 가슴 뛰는 두 글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아마 정말 이 가슴이 뛰는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열정이 가득한 선생님들을 뵈면서 그런 느낍니다. 어쨌든 계속 가슴 뛰는 열정으로 새로운 길을 계속 좀 만들어 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하는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또 전공이 민주주의예요. 정치사회학이고 산업사회학도 했고 이런 건데 민주주의인데 제가 혁신학교 운동 혹은 실천교사운동 역시도 저는 한 7, 80%는 교육민주주의 운동이다. 아래로부터의 교육민주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혁신교육 이게 다 민주주의하고 교육민주주의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일종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이라고 할까? 사회적 민주주의 운동 같은 걸 대학민주주의 운동 이런 걸 했던 것하고 이거하고가 좀 같이 갑니다. 당연히 가죠. 그래서 저는 교육과 사회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가는. 왜냐하면은 지금 저는 학교 폭력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도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상당한 정도 우리 사회의 폭력성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폭력적 경쟁주의의 반영이고 물론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독특한 감수성과 학교라는 조건에서 매개된 특수한 내재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조금 맞춰서 지금은 또 제가 3년 동안 저희가 목요일마다 학교를 2군데씩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문제가 일반적이잖아요. 표출되는 방식은 개별 학교에서 조금 다르지만은 문제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구체성은 더해가지만 일반적인 것들은 제가 이렇게 많이 이제 알게 되는 이제 그런 면도 있어서 저는 이제 요즘은 제 스스로 직업으로서의 교육감이냐 소명으로서의 교육감이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직업으로서의 교사냐 소명으로서의 교사냐 이제 그 얘기를 아마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요즘에는 넓은 의미의 직업으로서의 교육감의 역할, 행정직의 역할이 아니라 소명으로서의 교육감 거기에 투신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소명이 뭐냐? 저는 간명하게 이렇게 요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육혁신, 학교혁신 쭉 있지 않습니까? 그 혁신을 확장하고 깊게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였죠. 요 선두에 당연히 혁신학교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혁신교육을 어떻게 미래교육으로 확장할 것이냐. 그래서 혁신교육이 어떻게 혁신 미래교육이 되도록 할 것이냐. 저는 요 두 가지로 제가 스스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심화시키고 확장시키고 뿌리내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혁신을 미래교육으로 확장하는. 그래서 이제 저희 서울교육 다른 시도에서 오신 선생님들은 어떻지만 저희는 미래교육 상상 토크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미래라는 말 속에는 뭐 요즘 얘기하는 제4차 산업은 뭐 인공지능 시대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당연히 좀 되죠. 그래서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술적 변화 그리고 뭐 세계화라든가 이런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메이커 교육이라는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있고 세계화와 연관된 미래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일찍부터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다문화 교육을 뛰어넘어서 그 다문화 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동아주의적 발상을 뛰어넘어서 진짜 이건 세계 시민교육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제가 이제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두 개의 이중국적자가 되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중국적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의 국적은 ROK, Republic of Korea, 코리아 공화국 국적을 가지시고 다른 하나는 지구공화국의 국적을 갖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구공화국 두 개의 국적을 갖고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방인을 대하고 외국인을 대하고 이렇게 하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제 풀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래교육을 얘기하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 이게 일종의 친기업담론인데 왜 뭐 얘기하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약간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혁신교육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래교육을 얘기하고 있다. 이도도 저는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저희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우리 내용 속에 포괄해 드리지 않으면 저를 공격하는 소재로 13명의 17명의 현직 교육감들을 누군가가 공격하는 저 친구들은 맨날 과거를 바라보는 혁신만 하고 과거를 뛰어넘는 혁신만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을 않는다. 이렇게 공격해 들어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미래 준비자가 된다. 우리 혁신교육이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혁신교육의 내용성이라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절박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계속 하는 게 과거식으로 그냥 그 성적에 의해서 줄 세우기, 암기식 지식교육 이런 것들 극복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여러 측면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절박하게 그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냐?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지식의 양은 네이버 검색, 진흥화된 기계가 더 해줄 거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선점하면서 혁신교육을 미래교육으로 혹은 혁신 미래교육으로 확장하는. 솔직히 이제 제가 그 구호 중에 하나가 여기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이라는 말을 저희가 슬로건으로 쓰고 있어요. 그때 미래, 제가 3년 동안 써왔던 미래라는 말은 솔직히 멋있게 하려고 했어요. 혁신교육이란 말은 다 너무 일반적으로 사용하니까 조금 멋있게 하려고 뭘 하면 좋지? 하고 미래를 붙여서 그냥 멋있게 하려고 혁신 미래교육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게 오히려 실체적으로 이게 중요하구나. 혁신교육을 혁신 미래교육으로 확장하지만 그것은 결국 혁신교육에 심화합니다. 왜냐? 인공지능 시대에 과거의 낡은 교육은 더 쓸모없어지니까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절박성은 더 심화되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혁신교육 1기 지금은 이제 교육부 장관이 된 김상곤 광명인 교육감 등등 전국의 장의국 민교육감 이렇게 김성환 교육감 이렇게 쭉 해오시던 혁신 1기 있고 저는 이제 혁신 2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혁신 3기를 생각했을 때 내년부터 혁신 3기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자, 그것은 혁신 1기와 2기를 어떻게 계승하고 그걸 또 뛰어넘는 어떤 또 새로움이 있어야 될까? 요런 면에서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 혁신 3기에 혁신 1, 2기와의 연속성과 단절성이겠죠. 굳이 얘기를 하면. 물론 뭐 본질적으로는 연속적이죠. 그러나 혁신 3기에 우리가 혁신 2기도 얘기하듯이 혁신 3기가 혁신 1, 2기를 또 완성한다고 했을 때 어떤 또 내용성과 새로움과 어떤 의제들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렇게 좀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이제 요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을 예를 들으면, 그러니까 저는 혁신 2기에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견결한 진행 속에서 과거의 문제가 조금 소멸되어 가면서 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는 이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학교 업무 정상화 같으면 과거에는 선생님들 업무를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도록 줄이려고 저희가 학교 업무 정상화, 교원 업무 정상화 이런 노력을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다민기피 현상에서 지금은 부장기피 현상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죠. 물론 옛날에도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거지만 문제가 새롭게 출현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닫힌 학교를 넘어서 저희가 열린 학교를 만들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 마을 결합형 교육을 해서 혁신교육지구를 저희 서울은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25개 구청에서 22개 구청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마을과 친구가 돼요. 마을 속에는 구청이 있어요. 학교하고 친구가 되니까 공문을 이제 너무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희는 무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공문을 많이 줄였는데 여기서 오는 게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여기서는 체감이 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니면 매번 이 지자체에서 오는 공문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렇게 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학교에서 공문이 1년에 뭐 8,000건이다 그러잖아요. 하루에 20건씩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통계를 내보라고 그랬더니 지자체에서 작년에 온 공문이 23,000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그걸 이 역과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1,000건만 내려가는 거예요. 10,000 여건을 줄여서 저희 나름대로 셀렉션을 해가지고 줄여서 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 내려가는 공문보다 지자체에서 오는 공문은 구속성이 적으니까 그렇지만 또 읽어보려면 힘들잖아요. 공문 처리하려면 힘드시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새로운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 혁신위기에 저희가 나름대로 좀 확장했던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내년부터는 상당히 전면화됩니다만 중학교 문화예술 교육해서 중학교 협력 종합예술 같은 거 저희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모든 중학생들은 학급 단위로 연극, 뮤지컬, 영화 중에 하나를 협동적으로 집단적으로 해보는, 누구는 시나리오 조명하고 누구는 배우가 되고 요걸 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혁신위기가 1기를 뛰어넘어서 광명의 교육감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게 연극입니다. 그걸 못 하셨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뭐 전면적으로 할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위기의 새로움도 있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 수능 평가, 절대평가 1년 유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만들어낸 말이기보다는 저기 경남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걸 제 나름대로 언어를 조금 바꿔서 교육 선진국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진하자. 왜 제가 이 말을 했냐면 수능 절대평가를 보면서 자 지금까지는 일직선적으로 왔어요. 실천교사 모임이 현장에서 만들어 온 바람, 확산 그걸 지방교육청 수준에서는 받아안아서 혁신교육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진보교육감이 2010년에는 몇 명 안 됐잖아요. 그러다 지금은 13명까지 됐잖아요. 일직선적 확장 국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는 뭐냐? 국가교육 시스템, 국가교육과정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해왔던 그 요구와 소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편을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지방교육청 수준에서 저희가 몸부림치면서 했던 학교 업무 정상화 모든 것들이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반쪽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뭘 하려다 보면 제가 속히 변명도 많이 하거든요. 뭐 학교 업무 정상화 뭐 하면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게 위에서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한 50%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서 김상곤 교육감은 뭐 경기 진보 교육감이셔서 혁신 교육감이었으니까 이제 그걸 실현을 다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게 그냥 일직선적으로 가는데 지금 이게 전국적 강제성을 가지고 실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관계가 없던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학부모도 발언을 하죠. 일반 시민도 발언을 해요. 그러나 이게 국가 교육 시스템과 국가 교육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될 때는 달라지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척거리게 된 지그재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명확지가 않아요. 정답이. 수능 절대평가를 1년 유예한 게 꼭 옳은 건지 전면하는 게 좋은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가 그렇게 명확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리론적으로는 방향은 절대평가로 가야 되죠. 내신 절대평가 쭉쭉쭉 가야 됩니다. 저희도 뭐 그런 정책 제안자를 단해서 했지만 현실로 왔을 때는 전 국민이 관련되는
현실 정책이 됐을 때는 정답이 명확지는 않아요. 막 역전현상과 풍선효과가 왜곡효과가 마구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잃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가 추구해왔던 것들, 그것이 전국적 제도로 실현되는 과정은 속도 조절과 변형과 수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방향은 교육 선진국을 향해서 담대하게 가자.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가고, 그것은 이제 크게 보면 60, 70년대의 일종의 권위주의적 국가 주도적 교육 시스템을 95년 5.3일 조치를 통해서 이제 일종의 약간 시장 원리, 경쟁 원리를 도입해서 일종의 경쟁주의적 시장주의적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글로벌 신자유주의하고 결합되면서 이제 훨씬 더 경쟁적이고 우리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사교육 열풍과 연관돼서 훨씬 더 지금 우리를 질곡하고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걸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교육 시스템, 거기에는 선생님들에게 교육과정과 평가의 자율성을 대폭 확장하는 그것까지도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걸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담대하게. 때로는 지그재그 하더라도. 이제 그런 이제 방향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릴까 하면서 그 생각이 바뜩 들었어요. 제가 말을 투트랙 교육혁신, 그 말을 하나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투트랙 교육혁신. 제가 투트랙 민주주의라는 책을 냈어요. 2권짜리를 냈는데 뭐 저는 굉장한 역작인데 아무도 안 알아줘가지고, 투트랙 민주주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할 때 정당, 여의도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선거, 이렇게 의회,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기제들입니다. 뭐 여기 사회 선생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광화문 촛불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는 정당의 몫이 아닙니다. 여의도의 몫이 아닙니다. 광화문 촛불의 몫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여의도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혀줘야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재분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정당 의석 배분도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한국이야말로 광화문과 사회운동과 바닥의 운동과 아래로부터 역동성이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이게 있어야 민주주의가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투트랙입니다. 양쪽으로. 마찬가지로. 저는 교육혁신도 여기 계신 실천교육교사 모임을 포함하고 또 혁신학교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 이런 또 교육단체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한 축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처럼 김상곤 교육감처럼 제도권에서 일하는 교육행정과 교육정책 담당자들의 지평을 넓혀주고 때로는 방향도 지정해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현장에서. 왜냐? 교육의 본질은 결국은 선생님이 그 가르치는 내용이 바뀌더라도 선생님과 아이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교육이라는 건. 선생님과 아이의 눈맞춤 속에서 교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인성이 형성되고 아이의 지적 성장이 있는 거고 전인적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역동성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도 발굴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올라오고 대신에 다른 여의도는 광화문에 대해서 훨씬 열려 있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학교 현장의 역동성과 저희와 같은 제도권의 개방성, 현장의 역동성과 제도권의 개방성, 이 두 개가 상호작용하면서 거기도 그러면 뭐가 독립변수다? 저는 이게 독립변수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개척해가는 길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고통, 아이들의 신음소리, 이게 출발점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모임을 하시고요. 계속 좀 앞으로 가시고 혁신 3기를 향해서 현장에서의 또 그 지혜들을, 문제들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들을 해서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는 열려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려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습니다. 저도 비판 있는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좀 많이 듣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권이. 저는 그래서 두 개의 눈을 나름대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도 제가 교육청을 매일 드나들면서도 비정규직이 서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서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엔 저기 서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미안함도 가지고 그러나 또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공무직 단식하면서 저도 뭐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단식까지는 푸는데 노력을 했는데 해결을 못할 수밖에 없는 지점도 또 있어요. 솔직히 저희가.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행정에 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행정이 제도권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 열려 있으면 단순히 열려 있음이 아니고 현장의 역동성, 거기서 나왔던 새로운 지혜, 미래 비전, 교육 의제들을 받아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이 더 앞으로 좀 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